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6월 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보합권에 마감을 했죠. 나스닥이 뭐 0.3% 정도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다우나 S&P 500은 그냥 보합권에서 이렇게 장을 끝냈습니다. 그 소형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그 러셀 2000 같은 거라든지 또 그 우리 밈스탁 요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제 이제 웬디 우리가 그 레스토랑이죠. 저도 이제 그쪽 생활할 때 그 많이 갔던 그런 데인데 그 웬디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게 그 밈스탁에 새롭게 등장하는 또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에만 25.8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뚜렷한 방향성은 없고, 그리고 아주 지독한 그 눈치 보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주말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는 거죠. 과연 그게 그 수치가 연준으로 하여금 어떤 결정에 가까이 가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려고 들 겁니다. 우리도 오늘 시장이 뭐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뭐 시간 오래지 않아서 두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내일 여러분 아시지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후 들면서는 외국인보다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 외국인은 현 선물에서 다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특히 코스피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선물 코스피 200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수 하락의 폭이 시간이 흐를수록 좀 깊어졌어요. 그래갖고 종가에는 3216.18포인트 어제보다 0.97%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3,24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4,586억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주로 어떤 데가 팔았냐면 금융투자, 투신 뭐 이런 데죠.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내일 동시만기와 관련돼서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148억을 샀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인이 1,000억 넘게 샀고 코스피에서 개인이 7,800억 넘게 거의 7,9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도 오늘 0.74%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뭐 물론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이벤트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 양시장 모두 5일 이동 평균선을 너무 어이없게 그냥 훅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일 그 동시 만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벤트에 따른 그 반응이지만 그런 거 치고는 좀 너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해서 선물이 끝났나 모르겠네요. 끝났군요. 선물이 끝났는데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은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한 2조 정도 선물을 가지고 있고 기관은 2조 3천 정도 매도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이고 근데 그 중에서 1조 8천억이 투신이에요. 투신이 이게 많아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7천억 정도 돼요.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이거 다 매도 물량이 있다는 거는 내일 사서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투신이 많아서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보험, 은행 뭐 이런 데는 포지션이 외국인이랑 똑같아요. 매수 포지션이에요. 개인도 이틀 사이에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이제 6월물 누적을 보면은 개인은 3천억, 3,500억 넘게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아버렸어요. 요 며칠, 2, 3일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내일 시장도 만만치 않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씀드렸지만 오늘 무슨 얘기냐면 기관은 매도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선물을 사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기관이 사서 넣으면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현물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 선물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더 늘려놓는 거니까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선물을 사게 되면 현물은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그램에서 현물 매도가 1843억 잡히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할 수 없이 밀려나간 매도예요. 그래서 오후 들면서 기관 매도가 커진 겁니다. 이건 제가 가끔씩 계속 말씀드리죠.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이제 듣다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끝나면 주사 다 맞고 끝나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좀 자세히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내일이 더 큰 문제예요. 내일 저렇게 많은 물량을 외국인도 2조 정도 되고 물론 롤오버도 하겠지만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시장 특징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원자력 관련주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죠. 예, 그래서 뭐 치고받고 뭐 이런데 당분간 이런 모습은 계속 갈 것 같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거에 들어가면 이제 힘겨루기를 잠깐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식이냐면 기관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현물을 매도했잖아요. 그죠? 현물을 매도. 그 매도 현물에다가 외국인들이 딱 대고 받쳐서 산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보면은 H&M 같은 거, 오히려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밑에다 대고 받쳤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나 하는 힌트를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이 밀려나가는 거니까 자꾸 가격을 내리누르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 밑에다 대놓고 이걸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은 뭐냐면, 예, 제가 이제 보복 소비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이름이 정해졌네요. 트래블 버블. 예, 트래블 버블. 예.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이 상승이 돋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항공, 여러분 아시는 면세점 여행, 예, 백신 여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단체 여행도 가능하다. 단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래블 버블 이슈는 이게 코로나가 완전 종식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쉬었다간 또 가고 쉬었다간 또 가고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어떠면 뭐 그러니까 뭐 그 최고 나중에 뭐 그 최고점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년이나 뭐 올 하반기에 그 주사 맞고 단체 여행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여행 상품이 그냥 뭐 이렇게 내놓으면 바로 다 매진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트래블 버블의 효과죠. 예, 그래서 당분간 이런 것들은 좀 간헐적으로 쉬었다 가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 오시는 게 이제 그 댓글에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영상에서 다뤄야 될 공통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될 거다 아니면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려요. 근데 개인적인 뭐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건 제가 이제 답을 이제 안 해드립니다. 뭐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답 드리기도 곤란하고 그게 어떤 자초지종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어떤 때는 저도 잘 모르는 종목도 있어요. 물론 종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투자 조언을 하려면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놨던 그런 종목들을 물어보시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고 그게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 주식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요새는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거 보니까 시장이 이제
거의 이제 다 힘든 거 거의 다 끝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의를 굉장히 5G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게 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먼저 그 좀 양해를 구할 거 가감 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그게 여러분하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냐면 5G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미래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5G 장비 옵션이 뭐 이런 게 실제로 이게 가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지국도 많이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지지부진에 돼서 이것들의 실적이 전부 약화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정확히 내용을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기지국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뭐 하면 되죠.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거기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통신사가 이거를 투자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5G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더 촘촘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이게 뭐 회수가 돼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신사는 항상 투자 대비 이익 이런 거를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게 되려면 뭐 제일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 좋은 게 막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런데 뭐 지금 뭐 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무슨 5G 가입자가 막 급하게 늘고 이러지도 않아요. 지금은 또 이제 뭐 코로나 이건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좀 많이 이게 하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하반기 되면 가입자 수 48%에 달한다. 뭐 이런 이제 전망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하반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 장비 업체, 5G 장비 업체들이 미국 버라이즌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런 이제 장비 그런 거를 구입한다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불발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한 8조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또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미국 3대 통신사가 이제 그 장비 뭐 이런 거 하는데 느닷없이 노키아를 선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답답해진 거죠. 이 전체적인 이게 이제 지금 이게 5G가 고생하는 이유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하반기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국내, 미국, 유럽. 이게 다 좋아져야 돼요. 그래 여기 다 장비 팔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뭐 이걸 하든지 또 미국도 뭔가 하든지 미국도 이제 뭐 인프라 투자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유럽도 이제 계속 그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자율주행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늘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필연적인데 어쨌든 간 자금 투입을 하는데 통신사가 선뜻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뒤로 뺀다. 눈치 보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막 붕붕 뛰었잖아요. 5G 뭐. 그러다가 요새 좀 되게 쿨다운 됐어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그 기가헬스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거랑 현실이 달랐다는 얘기. 그럼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나 손절할래요. 근데 이 시점에서 5G를 손절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려면 진짜 했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풀로 5G 주식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일부라면 이건 조금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셔야 되고 아시지만 이게 이제 하반기 돼서 이게 화두에 올라서 실제로 이 5G 그런 환경 투자가 본격화되면 특성상 굉장히 빨리 오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그 WTI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덜어같이 올라서
특히 이제 여러분 소식으로 들으셨겠지만 JP 모건이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비중 축소, 그다음에 뭐 목표가도 뭐 3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내리고 뭐 요새 뭐 외국의 리포트 툭 하면 이래요. 그 LG화학 뭐 SDI 다 그랬지만 근데 뭐 리포트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거 우리 가지신 투자자분들은 아주 곤혹을 치러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의 피크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피크아웃이라고 그러죠. 수익성의 정점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그 타임 레그 때문에 그동안은 이 석유화학 업종이 수익폭이 늘어났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제 그 수익이 줄어들 거다. 그 폭이. 왜냐하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오른 유가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서 석유화학은 또 그런 입장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뭐 오늘 보니까 뭐 정유사는 그래도, 정유사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유사는 여러분 아시지만, 원유가가 오르면 그 소비자 휘발유값을 또 연동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걸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괜찮았어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고,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 시장이 내일 이제 동시만기인데, 오늘도 이제 보셔서 왔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들은 그 매도 누적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제 좀 문제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기관은 일부 상환 뭐 롤오버 빼고도 사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물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하수 없이 현물이 좀 매도가 나갈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언제 시작하냐? 오후에 시작하냐? 뭐 이게 문제죠. 예, 아침부터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내일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하는 이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쪽에 걸려 있는 거 보니까 규모가 뭐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해야 돼요. 그러면 선물을 매도하면 현물 매수 프로그램이 작동할 거니까 뭐 그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기관이 이제 좀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간 내일 그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이거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내일은 좀 진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장 끝나 봐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골프 칠 때 장갑 벗어봐야 한다. 근데 내일은 진짜 장 끝나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내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질문을 해오신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시장 얘기에 이제 뽑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떨어지면 산다는데 얼마 떨어지면 사야 되느냐? 5%입니까? 10%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 이건 질문이 틀렸어요. 예. 무슨 주식 투자가 뭐 방정식 푸는 거 아닙니다. 5%, 10%, 7%뭐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상수화 시킬 수 있다면 주식 투자가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디까지 빠졌을 때 사면 되느냐? 그게 이제 핵심 아니에요. 근데 종목별로 그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 종목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분석에 잘 따르느냐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이건 처음 ABC가 안 된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뭘 잘 따르고 수렴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A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뭘 따라서 잘 움직이고 뭘 가지고 분석을 해야 그동안의 흐름이 잘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맞는 거에 대한 이격 상황이 어떻게 됐을 때 이거는 가격이 꺾이고
이격 사항이 어떻게 됐을 때 가격이 오르고 하더라 하는 과거의 패턴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버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버되면 이게 주가가 이제 꺾여 내려오더라 하면은 이제 이 오버된 데서 가까워질수록 분할 매도 익절을 하면 되고, 이게 밑으로 빠지는데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면서 빠졌을 때부터 주가가 터닝하더라 하면은 그때부터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빠진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든 거에 적용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 저는 1종을 땄기 때문에 이제 1.4톤인가 5톤인가 트럭 갖고 따는데, 그 운전면허 강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T자 백으로 들어갈 때 한 바퀴 반을 왼쪽으로 감아서 막 이래요. 전 그게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백미러를 보면서 하면 되지. 무슨 한 바퀴 반, 그럼 차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운전학원 차는 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자꾸 정형화 시키려고, 왜 정형화 시키려고 하느냐? 마치 노력을 조금 들여도 될 것 같다, 정답에 가까워질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더 많이 파고 공부하고 연구한 것만큼 벌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거는 10일 이동평균하고의 낙차, 또 어떤 거는 20일 이동평균하고의 낙차. 그 종목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그걸 모르신다면 이건 주식 투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커머디티 그런 거는 주봉 보시라. 삼성전자는 월봉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워낙 많이 알려진 종목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루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려견을 길러도 똑같은 반려견이라고 치자고요. 똑같은 마티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따라서 어느 집 개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성향이. 얘는 이렇게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그 영역에 올 때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죠? 이 작업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도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운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구성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닌데, 운영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받침에 깔려 있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일 동시만기는 일단 우리가 넘어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지만, 오늘 빠졌다고 보다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동시만기 정리 절차에 오늘부터 좀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저도 이번엔 되게 궁금하다고. 얘네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재밌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이런 부분도.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쉼터 오세요, 슬콘생. 제가 12시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12시, 토요일 날 아침 새벽 6시 이렇게 한국식 제가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거의 구독자 수에 비해서 뷰는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어주셔서 그건 많은데, 구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구독자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 이제 내일 시장까지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요동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우리 동시만기 어떻게 정리되나 끝나는 거 보고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